이제 시큐리티를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시큐리티 스타터를 걸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스프링에 add 스타터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시큐리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시큐리티. 그러면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가 나올 거예요. 자, 체크해 주시면은 그냥 끝나고요. 그러면 두 개가 붙겠죠. 뭐요? 부트 스타터 시큐리티와 그 다음 시큐리티 테스트가 붙겠죠. 그래서 넥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나는 시큐리티, 하나는 시큐리티 테스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얘가 이쪽 가서 붙을 거고요. 요거 버튼이었습니다. 그 다음 피니시 해주시면 얘가 이제 쭉 진행이 되겠죠. 자, 시큐리티를 걸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필터가 동작이 되겠죠. 시큐리티 필터가 동작이 되면서 연결되는 포트폰이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돼요? 로컬호스트 8080 로그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리다이렉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런에즈,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이라고 해주시면,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키가 하나 들어오겠죠? 여기 보이시죠? 시큐리티 키 패스워드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디폴트 사용자는 뭐예요? 소문자로 유저, 패스워드는 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필터가 자동으로 걸리니까. 그 다음에 화면에서 아까 치면 인덱스 페이지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되셨나요? 이게 시큐리티가 반은 성공했다. 이 시큐리티 반은 성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들을 잡기 위해서 필터가 잡아서 처리에 넘겨주는 애가 누라고 그랬어요? 어덴티피케이션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그 매니저의 환경 설정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컨피그 설정, 시큐리티 컨피그 설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얘가 하는 게 뭐 로드 유저 50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뭐예요? 유저 서비스 디테일, 유저 디테일 서비스겠죠. 그 다음에 그 유저 디테일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로 유저 디테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걔가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를 받아서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우리 시큐리티까지 해주는 이 작업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패스워드 인코딩을 안 할 때와 그 다음 패스워드 인코딩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신 패스워드 인코딩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 막 유저 막 4, 50명 들어가는데 다 바꿔줘야 되잖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있는 걸 사용하시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큐리티는 패스워드 인코딩을 위해서 만드는 애는 아니에요. 그냥 시큐리티 자체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리멤버미라든지 그 다음에 아모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시전 하나만 잡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동작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 띄우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 소문자로 유저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로딩된 화면에서 여기 시큐리티 패스워드를 디폴트로 되어 있는 애를 여기다가 붙여놓으시고 그대로 사인이라고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가 뜨시는 거를 보시면 시큐리티가 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큐리티가 하는 필터에서 자동 포워딩이 되는 로그인 페이지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작업을 해봤죠. 되셨죠?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끄셔도 돼요. 네, 끄시고요. 자, 여기다가 시큐리티에다가 이제 저 설정들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시키고, 맞죠?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시켜서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그룹에 있는 첫 번째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자, 시큐리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enabled 웹 시큐리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HTTP 시큐리티였거든요. 그러니까 버전이 2.0 이전이라면 뭘 사용해요? 그거 HTTP 시큐리티를 사용하고 3.0 넘어가면 2.2 이상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enabled 웹 시큐리티로 바뀐 겁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자카르타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new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명확하게 할게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시큐리티 필터입니다. 체인 되셨죠? 네, 필터 체인. 그러면은 필터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필터 체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안에 있는 게 필터 체인이니까 외부는 아까쯤 하셨던 거 그냥 컴퓨터로 해야 되겠다. 좀 길게 적을까요? 스프링 시큐리티 그 다음에 컴피그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편하겠네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터 체인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 그림 그릴 때 조금 신경 쓰시고 그리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용될 때 그 안에 있는 메서드를 빈으로 만들 거니까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컨피그레이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래스 자체를 빈으로 만들어내는 애들을 뭐라 그랬어요?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했고요. 스테레오 타입은 골뱅이 커퍼넌트,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레파시티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빈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빈이라고 하는 태그가 존재하고요. 걔는 빈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 타입과 어노테이션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자동으로 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클래스가 컨피그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읽어서 그 안에 있는 메서드를 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노테이션인지 아니면 빈인지 이거를 좀 어노테이션인지 커퍼넌트인지 이걸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동작이 되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뭘 해줘야 돼요?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얘 말고도 그게 있어야 되죠. MVC 어노테이션 드리고 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니까 골뱅이 인 에이블 그 다음에 웹 하시면은 여기 웹 어딨냐 시큐리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플럭스도 저기 멋있게 있네요. 하고 싶다 그지? 엔터. 자,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뱅이 얘도 좀 잠깐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속상할 뻔.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속상할 뻔. 플럭스에서 감동 먹어가지고 플럭스 하고 싶어갖고 감동 먹어갖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네이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시큐리티 요것도 좀 잡아놓을까요? 자,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6에서 나왔죠? 요건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올려주면 돼요. 필터 컨피그에다 환경 설정에다가 그럼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가 빈을 하나 만들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겠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필터 체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시큐리티가 동작되는 프로토콜이니까 HTTP 시큐리티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HTTP라고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얘는 스로우를 먼저 좀 만들어 놓을게요. 스로우스를 좀 하셔서 익셉션을 좀 하나 올려놓고 편하게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자, 요청이 내부적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화면을 이동하는 애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HTTP 해주시고 자, 됐습니다. 리턴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HTTP를 먼저 문법을 맞추기 위해서 저번에는 그냥 썼는데 http.build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일단 문법은 맞추고 좀 사용할 겁니다. 사용자가 만든 I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첫 번째 HTTP 해주시고 아직은 CSRF는 안 했으니까 여기다 엔터 치면서 한 개씩 만들게요. 점 쓰시고 CSRF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CSRF 그러니까 이름 적어주신 거예요. CSRF 그 다음에 configure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스스 아이고 이게 아니죠. A자 스스 disable 자, 이렇게요. 됐죠? 저번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CORS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 CRS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disable 했잖아요. 그럼 CSRF에 뭔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파라미터 이름을 변경한 거니까, 그죠? 그 객체가 저거예요. CSRF 컴피거. 그래서 CSRF 컴피거를 사용하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요? 나는 CSRF를 같은 전송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걸 뭐라 그랬어요? 메서드 참조 방식입니다.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CORS 어제 CORS 문제가 있었죠. 자, CORS는 저희가 커스터머라고 하는 애가 넘어와요. 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점 해주시고 with 디폴트 얘는 디폴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는 디스패처라고 하는 애를 하나 잡고요. 얘부터 해야 되겠죠? Authentication Request
리퀘스트 여기 있죠?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되는 애들을 처리할 건데 요거 얘기인즉슨 요거 엔터 좀 칠까요?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사용하고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청되는 요청을 포워드 하는 거겠죠? 포워드 디스패처 처리죠. 디스패처에 대한 허용입니다. 자, 디스패처가 뭐였죠? 스프링이 먼저 들어오면 첫 번째 VC가 로드되는 애가 가장 상위에 처음에 로드되는 애가 뭐였어요? 디스패처 서블릿이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걔를 어떻게 줘요? 허용해줘서 얘가 들어왔을 때 시큐리티를 타지 않고 좀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뭐예요? JSP가 붙으면서 얘가 서블릿으로 동작이 되면서 서블릿이 서블릿에서 HTML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HTML 간만 화면에 보여지겠죠. 자바 쪽은 이쪽에서 남겨줘요. 네,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된 애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애들을 점 해주시고 리퀘스트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냐 이렇게 하시고 리퀘스트 요청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 디스패처 매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디스패처 타입이 디스패처 타입이 점 하신 다음에 포워드인 애들을 모두 퍼미트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하, 결국은 뭐다? 죄다 활용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얘 말고 점 다른 요청들은 any 리퀘스트는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uthenticated 모두 다 뭐예요? 모든 요청에 대한 인증을 필요로 하겠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값은 넘겨주는데 값은 넘겨주겠다, 그죠? 디스패처로 처리해서 값은 넘겨주겠다. 하지만 뭐요? 인증을 해야지만 넘겨주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이제 요게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설명 적어 드릴게요. 자, 얘는 요청이 내부적으로 다른 서블릿이나 JSP로 포워딩 되는 경우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 엔터 치시고 점, 그 다음에 폼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로그인이 점 디폴트 그 다음에 석세스 URL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init page.to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to로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점 하시고 퍼미트 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얘기인 즉슨 여기 엔터 치시고요. 요거 얘기인 즉슨 로그인 성공 시 이동할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메인 페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rue는 뭐냐면 명확한 애, 유사한 애가 아니라 명확한 애로 가야 되겠죠? 비슷한 애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로그 아웃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커미트를 하고 로그 아웃. 자, 로그아웃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세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얘도 로그아웃 하시면 되는데 그럼 시큐리티만 나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션 지워줘야 되잖아. 그래서 로그아웃이라고 이름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 람다 표현식으로 해주시고 로그아웃 점 하신 다음에 로그아웃 URL은 로그아웃 URL은 투커테이션에 슬러시 로그아웃
out.do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되셨죠? 엔터 좀 칠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 아웃이 성공하면 여기로 루트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validate 지워줘야 되겠죠? invalidate http 세션을 true로 해서 세션을 무효화합니다. 무효화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delete 쿠키를 지워줘야 되는데, 얘가 자바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jsessionId라고 하는 쿠키를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처리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죠? 로그인 성공 시 처리되는 처리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아웃 처리 요청하고, 그 다음에 처리 및 요청이겠네. 요청 및 처리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설명을 여기다가 길게 적어 드릴 겁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까쯤에 있었던 메서드 참조 방식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개요.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요거 두 개고요. 자, 얘는 두 개를 나눠서 해드려야 되겠구나. 얘는 CSRF 플레임으로 적어드릴게요. 크로스, 얘도 확인하는 압니다. 크로스, 그 다음에 사이트,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 다음에 필터. 아니다. 뭐였지? 필터가 아니라 이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솔로 지옥을 만들 것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보호 기능이에요. 보호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있죠. CSRF 요거 있잖아요. 요거고요. 요거는 메서드 참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서드 참조 방식 작성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 객체가 필요해요. CSRF 컨피거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람다 표현식으로 적으면 CSRF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CSRF.disable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걸로 적어드렸죠. 그래서 두 개 표현식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메서드 참조 방식은 알아서 저 객체만 선언해 주시면 disable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도록 만든 거고요. 람다 표현식 같은 경우는 얘가 생성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 생성되는 애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기는 애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람다 표현식은 메서드로 만들지가 않잖아요. 그럼 메서드를 작성하시면 파라미터를 선언하잖아요. 파라미터를 선언하면 아규먼트 타입을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가 편한데, 이렇게 람다 표현식으로 되어 있거나 메서드 참조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클래스를 모르셔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시큐리티를 바꾸자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cors.disable 그냥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왜냐면 cors 자체가 이거거든요. 이 변수거든요. 근데 이 객체를 몰라서 그걸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분들은 조금 참조하시라고 적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이거 나눠서 할게요. 자, 2번은 CORS에 대한 설명을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CORS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적어드릴게요. CORS. 요거는 어제 많이 했었죠?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얘는 크로스, 그 다음에 오리진, 그 다음에 리소스, 그 다음에 쉐어링입니다. 이런 고급진 단어를 좀 쓰셨으면 합니다. 자, 얘고요. 그래서 설정을 얘는 활성화하는 겁니다. 활성화하고 기본 구성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요거 안 해가지고 제가 디세이블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정해 놓은 애들이 동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CORS가 꺼져 있잖아. 그러니까 동작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ORS 설정된 것들 다 오버라이드 해놨으니까 걔네가 파라미터들을 이제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제 제가 안 쓴다고 해서 디세이블을 꺼버렸었죠. 그래서 동작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출처를 확인한다고 얘기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는 출처 다른 출처. 요거 출처가 여기에서는 오리진이라는 단어예요. 네, 오리진이고요. 해서 리소스 요청을 허용하고 응답에 CORS 헤더를 추가한 겁니다. 응답에 CORS 헤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얘는 서버 사이드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죠. 어슬리지드 HTTP 리퀘스트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죠. 리퀘스트. 여러분들 알고는 리퀘스트가 담기고요. 리퀘스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점점점 적어주겠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얘는 HTTP. 여러분들 알고는 get, set, get, post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get 요청에 대한 인가 규칙. 인가라는 거 하나 또 나왔죠? 인가라는 건 뭐예요? 얘한테 내가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했어. 야, 너 동생한테 콩나물 좀 사오라 라고 시켰어. 나한테. 그럼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 너 콩나물 사오라고 인가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프론트 컨트롤러죠. 그래서 요청을 받았다면 그 요청 객체가 뭐예요? HTTP 서블렛 리퀘스트죠. 그래서 그 리퀘스트, 실질적으로 HTTP 서블렛 리퀘스트가 아니고 상위 객체인 서블렛 리퀘스트죠. 그래서 걔가 받아서 얘한테 인가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인가할 때 너는 허용된다, 안 된다, 넌 인증을 통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실 때 이런 거죠. 엄마가 나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럼 10,000원이 있으니까 얘한테 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10,000원을 주지 않았어. 그럼 얘한테 인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덴티케이티드라고 하는 A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가 규칙이고요. 인가 규칙을 설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디스패처 타입 포워드는요. 아까쯤에 이거 잡아놨었죠. 디스패처 타입 포워드. 이건 JS 때문에 한 거죠. 자, 디스패처 여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요. 허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접근은 인증을 필요로 하겠다. 인증을 필요로 하도록 설정.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아까쯤에 있었던 폼 로그인입니다. 폼 로그인이요. 자, 폼 로그인이고요. 똑같이 로그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람다 표현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얘는 폼 기반의 로그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 성공 시 기본적으로 아까쯤에 있었던 뷰스에 그 다음에 여기에 뷰스에 어디였냐? 요거 initpage.2겠죠? initpage.2로 리다이렉트로도 만든 거죠. 리다이렉트로 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렇게요.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쯤에 어제 기억나시죠? API를 로그인을 했어. 그랬더니 필터가 막아서 얘를 접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통과가 되면 얘로 이동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면 로그인을 성공하면 이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있었던 대시보드 페이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메인 페이지로 다 리다이렉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페이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인 되면 다 이거 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입니다. 5번은 로그아웃이고요. 자, 로그아웃이고요. 자, 로그아웃이고 로그아웃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로그아웃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수행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시큐리티에 로그아웃이 있어요. 로그아웃을 수행하고요. 근데 우리가 얘를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세션들도 얘가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지워줘야 돼. 쿠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워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점 지금 보시면 로그아웃.2 되겠죠? URL을 지정하고요. URL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 성공시 슬러시 루트죠. 루트 컨텍스트죠. 루트 아까 지금 인덱스요. 루트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죠. 루트 컨텍스트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HTTP 세션을 무효화하고 쿠키를 삭제한다. 그렇죠. 쿠키를 왜 삭제해요? 나중에 리멤버 미팅 같을 때 쿠키에다가 정보를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쿠키에 정보가 있으면 얘가 로그인을 통하지 않고 바로 로그인이 된 화면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키도 지워줘야 되겠죠. 로그아웃을 했다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지 않고 갔어. 로그인 상태에서. 그럼 쿠키가 살아있으니까 뭐요? 계속 얘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건데 내가 로그아웃을 하고 갔어. 그럼 뭐요? 쿠키를 새로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게 JSession I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Java Session ID라고 하는 애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JSP에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준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initpage.2를 한번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만 페이지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런 해제 하신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된 페이지는 안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큐리티는 저희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 키로 다시 한 번 더 여기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으로 들어갈 거고 유저 하신 다음에 주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저 하신 다음에 패스워드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인 누르시면 잠깐만요. initpage.2를 하나 만듭시다. initpage.2 해주시고 자, 컨트롤러에 들어가신 후에 자, 여기다가 자, 퍼블릭이고요. 퍼블릭이고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뭘로 할까? initpage.2가 들어가서 그냥 작업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로그인. 자,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겟매핑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퍼테이션에 아까쯤 있었던 initpage.2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리턴 해주시고 투퍼테이션에 initpage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initpage에 들어가셔서 화면 하나 구성해 주도록 하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JSP 그 다음에 initpage.jsp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finish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인 후 이동 페이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시크릿 모드로 한번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로그아웃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저희다가 로컬호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8080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키는 로드된 곳에서 서버에서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넘어가는 게 이상해요. 미안해요. 빈을 안 했구나. 혹시가 아니라 그게 맞아. 왜 얘기 안 해줬어? 빈을 안 했어요. 컨피그레이션 설명은 다 빼먹었잖아. 네, 컨피그레이션 설명은 다 빼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계속 동작되는 거겠죠. 미안해요. 네, 멍청한 짓을 했어요. 네. 자, 빈을 설정을 안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컨피그레이션 설명하다가 이거 미친듯이 설명하다가 빼먹었어요. 어쩐지 아예 빈 동작이 안 되더라. 자, 됐고요. 자, 이번에 다시 복사하시고 이번에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자, 됐고요. 로그아웃 좀 한번 하고요.
자, 됐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로그아웃이 안 됐어. 다시 켜. 원래 이래요. 뭐 시큐리티가 맨날 이렇지. 자, 됐고요. 시크릿 모드에서 작업해주세요. 시크릿 모드는 캐시가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8080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8080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저고 그 다음에 키값 복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인 됐습니다. 로그인 이동 후 페이지 됐죠? 여기 없어가지고 404가 떴어야 되거든요. 네, 405가 떴으면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빈을 안 잡아서 그렇네요. 미안해요. 사용자 로그인 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뷰스에 오른쪽 버튼 누해 주시고 그 다음에 JSP 하나 만들고요. JSP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인 폼이라고 하나 만들죠. 로그인 폼.jsp 로그인 폼.jsp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사용자 로그인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파일이죠. 사용자 로그인 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필터가 잡는 이름이 유저 서비스랑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라는 거. 그 네임은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모양은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거 화면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try yourself 들어가셔서 위에 있는 거 갖다 붙이시고 작업하시면 되니까 위에다가 싹 다 복사. 타이틀 밑에 있는 거 싹 다 복사, 메타 싹 다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코드에 타이틀 밑에 그대로 붙여놓고 위에 있는 거 하나 지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일단은 디부브 그 다음에 클래스는 컨테이너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위드 하나 잡을게요. 스타일 하나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위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500픽셀 정도만 잡읍시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H3 사용자 로그인 폼이라고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디브가 아니라 아까쯤에 있었던 여기에서 폼 이만큼을 복사하면 되겠죠. 메시지는 필요 없네요. 그냥 복사하고 지우면 되겠죠. 자, 해주시고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대충 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 해주도록 하죠. 자, 얘는 ID가 아니라 ID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타입은 텍스트 됐고요. 그 다음에 폼 컨트롤 그대로 쓰면 되고 네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네임 요거 쓰셔야 되고요. 플레이스 홀더는 그냥 ID 한글로 씁시다. 자, 밑에는 패스워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패스워드고 여기는 비밀번호라고 하는 글자만 넣어줍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안에다가 인풋 2개 넣어줄게요. 인풋 버튼이요. 자, 타입은 유효값 안 할 거니까 서브밋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풋 타입 해주시면 되고 버튼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올라가서 하나는 로그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회원 가입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오랜만에 뒤에다 붙입시다. 클래스는 btn success 그 다음에 btn 블럭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succes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복사하시고 회원 가입은 그냥 인포로 하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요. 뭐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JSP 포워드 되는 거는 다 잡아놨지만 로그인을 들어가는 페이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폼도 어떻게 돼요? 터미톨로 걸어주셔야 되겠죠? 지금 뭐요? 로그인.2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됐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다. 왜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덴티피케이션 필터가 저 이름을 가지고 체크해서 저희가 유저 서비스 디테일을 넣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전에 시큐리티 컴피그 쪽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로그인 폼 쪽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영역을 좀 구분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나눠서 엔터 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퍼미트 홀도 이렇게 엔터 쳐서 좀 구분해 주시고요. 되셨죠? 자, 저희가 만약에 네임이 여러분들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아이디로 돼 있거나 이런 식일 거야. 그죠? 그럼 저희도 한번 바꿔볼까요? 로그인 폼에서 여기에 네임을 저는 ID라고 여러분들 것처럼 바꿔놓을게요. 됐죠? 우린 디폴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를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드릴게요. 물론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되는데 바꾸시면 되니까 다시 담아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핑을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오는 값을 누가 받아요? 필터가 잡을 거고, 그러면 얘가 시큐리티 컴피그가 잡겠죠? 그러면 여기에 로그인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기다가 자, 로그인 페이지를 작업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점 로그인 페이지라고 잡아주시고 투 코테이션으로 슬러시, 그 다음에 로그인.to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게 뭐예요?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처리가 요게 들어오면 요건 페이지를 해준 겁니다. 요건 페이지만 해준 거예요. 자, 하신 후에 요거는 사용자 로그인 화면을 해준 거고,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점 하시고 로그인을 처리할 애가 있겠죠? 로그인 프로세스 URL이 있을 거고요. 아, 요거는 홈점 두겠죠? 화면을 가는 거니까 홈점 두고, 그 다음 얘가 들어오면 로그인이 처리되는 프로세스는 로그인.to가 가지게 될 겁니다. 얘는 서브밋을 처리할 요청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쯤에 화면에서 정보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 유저네임 파라미터에 아까쯤에 폼에서 작성해 놓은 요 네임값을 여기다가 유저네임이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디폴트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패스워드도 만약 다르다면 패스워드도 여기 네임값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저 서비스 디테일에서 받아가는 파라미터 값이 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복사하시고 컨트롤러에, 자, 복사하시고 로그인 폼이라고 하는 애를 컨트롤러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밑에 내려가셔서 자, 퍼블릭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폼이라고 하나 메서드명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골뱅이 겟매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투 코테이션 로그인 폼.to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리턴, 그 다음에 로그인 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경고가 엄청 많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로그인 폼으로 이동하는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저장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해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엔터. 아이, 또 세션 탭스 로그아웃 안 해가지고 새로 시크릿창 새로 열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에휴, 자꾸만 나가네. 네. 그래서 껐는데. 로그아웃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들어왔죠? 아까쯤에 걔도 쿠키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좀 들어오시면 뭐야? 아까쯤에는 뭐 조금 뭘로 갔어요? 로그인 폼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로그인으로 가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화면이 들어왔다면 이제 로그인 처리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폼만 양성하고 양식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되셨으면 저희 그 로그인 폼에 가셔서 아까쯤에 로그인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폼에서 액션 잡아주시면 되고요. 되셨고, 그 다음에 슬러시 로그인.to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메서드는 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받아 요거 VU값 받는지 확인할게요. 그게 먼저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되니까. 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컨트롤러에서 요거에 맞춰서 토스트니까 여기 밑에다가 자, 퍼블릭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골뱅이 포스트 매핑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그대로 로그인.to. 그 다음에 받는 값은 저희가 VU로 받으면 편하니까 유저 VU로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포죠. 유저 인포 VU로 받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하나 찍어주시고 점 인포 해주시고 여기다가 전달받은 화면의 요청값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VU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리턴 이닛 페이지 이렇게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당연히 로그인.to로 갈까요? 안 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키 복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렇게 화면 들어왔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써봅시다. 1, 2, 3, 4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어디로 가겠어? 보시죠. 에러. 그죠? 에러로 넘어올 겁니다. 됐죠? 저 에러 페이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막 이상한 뭐 라이터블 뭐 저것도 뜨는 거 있잖아. 그게 에러 페이지거든요. 시큐리티 나타내는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쯤에 하셨던 것처럼 자, 요거 키 값을 요렇게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유저라고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시면 요렇게 로그인 후 이동 페이지로 이제 이동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되셨나요? 괜찮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기까지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미지들입니다. 이미지들도 뭐야? 시큐리티 필터가 체크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잡아주도록 해야 되겠죠. 이미지를 하나 좀 갖고 올까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여기에 있고요. 자, 여기다가 자, 웹 APP에 넣으시면 됩니다. 웹 APP에다가 자, 오른쪽 버튼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라고 만들죠. 이미지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터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로그인 폼에다가 여기다가 컨테이너 딥 클래스 위에다가 이미지라고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뭐 스프링 부트 로고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있으셨던 점 슬러시 하신 다음에 images images 그 다음에 이름은 또 틀릴 수 있으니 이렇게 갖고 와서 넣어주도록 하죠. 됐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드 됐고 자,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안 나와요. 이미지가 시큐리티 때문에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컨피그에 가셔서 허용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셔서 웹 컴피그 시큐리티 컴피그 들어가셔서 여기 부분이겠죠. 리퀘스트 매처 부분이요. 리퀘스트 여기요. 자, 여기에서 커미트 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고요. 여기 부분이고요. 되셨나요? 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다 엔터 치시고 점 리퀘스트 매처를 하나 해주시고 되셨죠?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으셨던 images 요거랑 images에 있는 하위 모든 애들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요청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투코테이션 하나 뒤에다가 여기다가 뭐 뷰스에 투코테이션 하시고 뭐 뷰스
뭐 뷰스에 뭐 조인 뭐 이런 것들 하나 하고 싶으면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단일이죠. 아까쯤에는 아세트스가 이 하위에 모든 애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커미트 올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시큐리티만 입혀놓고 아 페이지가 안 간다 라고 하시면 다 뭐예요? 지금 보시면 리퀘스트 매처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기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 리퀘스트 매처의 어덴티피케이션을 어스를 확인해서 그걸 이동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가 되겠죠. 어덴이냐 아니면 뭐 유저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물론 더 나눌 수도 있겠죠. 시스템에 따라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화면에서 이번에 로그인 안 했으니까 리플래시만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되셨나요? 요거를 조금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증 예외를 좀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후딱 로그 아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해볼게요. 자 로그 아웃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그 아웃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로그 아웃은 지금 여기에서 로그아웃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시큐리티래 뭐야 컨트롤러 컨트롤러의 요청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슬러시 로그아웃을 하시게 되면 로그아웃.2를 하시게 되면 지금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고요. 아웃을 하시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돼요. 원래는 로그아웃이 된다.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 로그아웃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나눠서 해야 될게요. 원래는 로그아웃이 뭘로 돼 있냐면요. 이것도 지금 사용자 로그아웃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사용하시면 여기 로그아웃에 그 다음에 커스텀마이저 그 다음에 with 아까 좀 위에 있었던 거예요. with defau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자동 로그아웃이고요. 지금은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로그아웃이라는 이름을 컨트롤을 태워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자, 로그아웃 버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후 페이지, 이닛 페이지로 좀 가볼까요? 이닛 페이지.jsp로 가셔서 자, h3로 여기는 로그인 후 이동 페이지라고 좀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div에 여기다가 css 안 갖고 왔거나 하여튼 봅시다. 클래스는 컨테이너, 이게 한번 중복되면 또 계속 쓰고 싶더라고요. 컨테이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로그아웃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btn에 그 다음에 렌저, 그 다음에 btn 블럭, 이번에 크기만 합시다. btn bg 라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nClick으로 작업할게요. onClick. 그 다음에 location.href는 해주시고 /logout.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로그아웃이 버튼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시크릿 탭으로 바꿔주시고요. 왜냐면 여기가 계속 생성되니까 안 좋아서. 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키값 갖고 오셔서 해주시고, 유저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시고요. F12 눌러셔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쿠키 쪽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자, 보시면 뭐가 잡혀있어요? JSession ID가 잡혀있죠? 맞죠? 왜냐고? 서버가 자바고 JSP니까. 그럼 JSession ID가 자동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로그인 하게 되면
얘를 삭제해서 다른 값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값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값을 좀 복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고, 값을 한번 잘 보고 싶은데.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복사를 좀 하고요. 노트패드에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값이 변경됐고요. 요게 로그인 후는 요걸로 변경됐고요.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로그아웃 만들었냐? 컨트롤러 로그아웃 안 만들었죠? 어차피 로그아웃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치? 어차피 자동으로 될 건데 뭐. 안 해. 자, 하신 다음에 로그아웃 버튼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로그아웃 후 만들 필요 없잖아. 후. 자, 보세요. 그죠? 처음에 첫 페이지가 로드될 때는 뭘로 돼 있어요? FB 뭐 저거 돼 있죠. 근데 로그인을 했더니 세션 아이디가 바뀌었죠? 로그아웃 한 다음에 새로운 세션 아이디가 만들어졌죠.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J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정보였어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을 만든다든지 뭐 그럼 필요하시면 하세요.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로그아웃이라고 한 설정이 있었잖아요. 요거요. 요거는 호출 이름이지 컨트롤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뭘로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요? 원래 디폴트로 있는 대로 하시면 걔도 삭제가 되는데 걔는 삭제되는 영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삭제를 해서 성공시키면 뭐가 된다.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로그아웃은 기본적으로 돼 있다면 처음 페이지로 가게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선언해서 로그아웃이 됐으면 로그아웃이 됐습니다라는 페이지로 갔다가 거기에서 뭐요? 리플래시 잡으셔서 3초 있다가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컨트롤러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찾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컨트롤러 제가 찾았던 이유가 선언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있으면 이제 로그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하면 또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또 퍼미터 뭐 잡아주면 정신없어. 하여튼 그거 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로그아웃까지 한번 작업을 해봤네요. 어렵진 않았지만 J 세션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